컨설팅 계약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갔더니 그 건설업 소규모로 돼 있어요. 소규모 건설업은 그 전문 건설업처럼 어떻게 면허를 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간단하게 이제 도배공사 또는 미장공사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이제 건설업들도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꽤 높습니다. 뭐 10억도 되고 20억도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문 건설업 면허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전문 건설업이 아니에요. 전문 건설업이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성 디자인을 설계하는 업인데 건설업으로 매출을 대부분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자신들은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조업이 아니고요.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화장품을 도소매든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판매업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맡고 있었고 그 제조업을 맡으려고 하면은 과거에는 제조업 공장이 없어도 됐어요. OEM 계약서도 됐는데 지금은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자신은 지금 그 인허가를 받았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 8월인가 이렇게 만났던 업체였는데 다시 그 워크넷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죠. 자,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참 안 들었습니다, 말을. 그리고 나서는 왔더니만 실제 매출은 소규모 건설 컨설팅인데 자문이나 시공 계획 이쪽을 썼고 실제 건설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 목적상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과 그리고 사행성 사업 그리고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정책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토지를 80억 정도를 매매 계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 취등록 준비로 대출도 필요한데 정책 목적에 맞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다음 달 되면은 담보대출이 7%가 될 거란 얘기 들어봤어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딱 2년 전만 해도 2%대였는데. 네. 꼼짝없이 그렇게 받게 생겼어요. 야, 그런데 실제 코드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 업종 코드가 보면은 그 세무사무실에는 코드를 달라 할 때 무슨 코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업종 코드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그 지원 같은 거 할 때는 무슨 코드를 달라고 하냐면 산업 분류 코드를 달라고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업종 코드 앞에 있는 게. 근데 요게 많이 헷갈려 하니까 2019년쯤에 그때부터 업종 코드와 산업 분류 코드를 같이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전에도 주긴 줬겠죠. 근데 이렇게 엑셀 파일로 준 적은 그때부터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 코드가 저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니까 유리 및 창업 공사업 해가지고 실내 건축 공사업 저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업종 코드도 안 맞고 여기 있는 업종 코드들이 다 그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코드. 그러니까 전체 목적상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코드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은 되긴 되는데 또 유리 창호 공사도 쉽지 아니에요. 왜냐면 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실사로 나오잖아요. 그쵸? 유리 창호가 아닌데?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였죠. 근데 제가 우리 회사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밑에 세무사님하고 세무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 2월인데 전년도 매출을 그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주 매출이 건설업인데 도소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됩니다. 실제 매출이 그러하다면 됩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부가세를 끊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저 건설업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인데 그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2월이에요. 전년도 매출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뭐 친구였어요. 자, 그래서 그쪽 세무사 사무실에 계시는 분에게 허가를 득하고 실내 인테리어 쪽이니까 그쪽으로 냅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조업을 내고 싶었는데 제조업 코드를 내니까 다 인허가 사항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못 넣고 실내 디자인업을 다 넣었습니다. 자, 이 매출이 정책우선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걸 따질 때 이 회사에 업종이 두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50% 이상 되는 업종을 주 업종으로 봐요. 네. 그 업종의 맨 위에 제조업이 있고 아래쪽에 서비스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매출이 50%가 넘으면 서비스업 매출을 주 업종 매출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화장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화장품은 또 유망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화장품은 하필 또 2021년도에 매출이 없었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음 업종을 좀 찾아봅시다 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실내 건축 또는 실내 공간 디자인 서비스업, 이거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가지고 인허가 사항도 없고 실제 우리가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걸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계약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런 걸 다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계약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왜 300에 할 수가 있냐면은 그만큼 속도와 그리고 품질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재무와 관련된 거는 밑에 계시는 그 분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내가 리스크가 지게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인증은 또 우리 회사에 또 인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비를 좀 주고 하면 됩니다. 인사는 저 복사해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했는데 몇 명이서 했을까요? 3명이서 했어요. 3명이서. 네. 그래서 각각 파트를 맡아서 했죠. 왜냐면 우리 지사에는 아직 신입 팀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셔야 할 일도 많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실제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 자료를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아직도 하고 있고 인증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조업이 추가되면서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이유는 이래요. 여성경 확인서, 연구부서 인증, 벤처 인증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 나와야 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 추가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제조업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서비스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가결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가결사를 정리했습니다. 네. 정말 그 어렵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자금 신청을 했습니다. 자, 해결 방안들을 맞춰서 이제 했죠. 그래서 조정 코드는 실내 공간 디자인 서비스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아주 매출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저 추가 코드를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목적 사업 상태만 넣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목적 사업에다가 먼저 추가 코드를 넣고 코드 번호가 아니라 목적업을 넣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걸 추가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에다가 저런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님한테 저런 제조업들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공장과 관련돼가 등록증 주세요. 뭐 주세요? 다 튀어나왔다고요. 네, 그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허가 사항이 필요 없고 실제 하는 게 맞아서 이걸로 해서 조정을 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선은 그 국가 정책상에 보면요, 그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선 지원 사업처는 직원이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라고 하는 코드 있죠. 그 코드가 다 정책 목적에 맞는 코드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시면은 거기에 융자 사업 이렇게 하면서 별첨으로 다 코드와 업종들이 쫙 나옵니다. 네. 그럼 그 업종 코드 중에서 우리 회사랑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게 있죠. 뭐냐면 실내 공간 디자인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주면은 우리랑 맞잖아요. 근데 얘의 대표 이름이 뭐냐면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면은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대표들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인테리어니까 인테리어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 사항이 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이제 산업분류 코드를 보시면은 통계청에 가셔서 이 산업분류 코드를 써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인테리어 디자인업이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디자인업이라고 하면은 꼭 반드시 코드는 73201로 쓰고 인테리어 디자인업이라고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73201이라도 이런 말로 쓸 수 있다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자문 서비스업, 실내 공간 디자인 서비스업, 실내 장식 디자인 서비스업이라고 명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랑 비슷한 용어로 해가지고 써서 넣은 겁니다. 오늘 강의 조금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님한테, 그쪽 세무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죠. 2021년 매출은 아래와 같이 분배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기타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타 엔지니어링 아까 세 개를 찾아보니까 항만, 교통 등 해가지고 우리랑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법무사님한테도 얘기했죠. 왜냐면 법인이라고 하면은 목적 사업을 먼저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미 목적 사업을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목적 사업을 먼저 만들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번에 특이하게 해봤더니 어때요? 목적 사업을 인허가 사항이 아니면은 후에 보완하라고 해요. 보완. 네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있대요. 법무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통화해서 저런 목적 사업들을 넣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서류가 잘 이게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여기다 전화해서 제가 서류를 다 받아서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금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자금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 쭈삣쭈삣하지 않죠. 예. 왜냐면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중진공은 어떤 자금에 대해서 원래 안 나오는 자금인데 외부에 압력을 줘가지고 자금을 나오겠다든가, 실제적으로 될 수 없는 건데 되게 했다든가 하는 브로커의 행동이 아니면은 사실상 상담 활동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냈죠. 저희가 요번에 결산을 보면은 이젠 건설업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과거의 건설업은 우리가 건설업이 뭔지도 모르고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재무제표에 봤더니 2020년의 결산 기준이면은 공사 매출이 많아서 정책자금 제외 대상입니다 라고 왔어요. 근데 그 밑에 한 줄이 중요하죠. 재무제표상의 2021년 결산 기준이면 서비스 매출이 많아 정책자금 제도 내입니다. 이렇게 하죠. 대표님들 요거 보더니만 어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첫 줄만 보셨어요. 이게 말뜻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해줘야 될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서 그냥 우리가 한번 넣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젠 건설업 재무제표가 아니라 서비스업 재무제표니까 각 은행에서도 다르게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케이죠, 그렇죠? 왜냐면 은행에서도 판단할 때 부족한 부분을 어디다가 얘기할까요? 기보나 신보나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는 정책 목적에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당연히 맞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 목적에 맞는 형태로 매출을 바꿨다. 실제적으로 업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매출과 전혀 다른 업종을 하는 곳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 어떻게 하느냐? 유지 관리는 과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벌써 제가 그걸 설명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선은 그 대표와 그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카톡방을 만들죠. 네.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신입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입 팀장님들과 같이 하면은 일을 많이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혼자 다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화도 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것이 있죠. 각자가 해야 될 업무를 맡아서 그 업무를 집중해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부디 꼭 반드시 2명, 3명이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맡은 걸 가서 듣고 오고. 근데 말을 잘 못해서 어려워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뭐 훈련이죠. 네.